과거를 비춰볼 때 지금 8대 시의회와 의원들을 보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체계적이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역량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들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고 있어 선배 의원으로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규모와 인원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열심히 화성시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화성시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즘 와서 보니까 우리 8대 시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의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것을 의회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8대 의원들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화성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립을 했는데 전국에서 6번째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청소년 상담실 설립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도서관도 다른 실정에 보면 맞지 않겠습니다만 당시에 도서관 설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 시작으로 화성시 전체에 도서관이 많이 설립이 되었죠. 세 번째로는 해변가에 둘레길 조성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부분이 연장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 보면 가슴 뿌듯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화성 종합 경기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안건 토의가 있었습니다. 15,000명까지는 그 정부 지원이 있고 그 이상 됐을 때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시 집행부에서 전국 최전 내리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35,000을 주장하고 부수적인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로다 이렇게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나 재정 형편상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많은 그 논의가 있었고 심도 있는 그 토론 끝에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에 좀 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보니 100만 그 대도시가 됨으로 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여가 선용을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데 적정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은근과 끈기로 지역사회나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끝까지 확인해 보지 못한 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뭐 잘한다는 부분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축산인들, 농업인들 이런 분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관철이 되고 했을 때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화성시는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인구 증가율도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라는 바도 훨씬 크고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요청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시민을 무서워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의회와 화성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많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는 보다 더 시민을 겸손하고 기준을 지키는 정직한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세밀하고 확실한 그런 의견 제시와 문제점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께 바라는
말씀은 선거 때 시의원을 출마하는 것으로 선거가 끝나고 시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항상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견제하고 협조하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화성시가 지금 벌써 인구가 80만이 넘어가는 이런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주민들이나 각종 여론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경청을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파전 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책 1항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성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 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권을 상정합니다. 8대 화성시의회는 그동안 우리 화성 시민을 족쇄처럼 따라붙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정식 명칭을 범인의 이름을 붙인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화성시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농지 면적도 경기도에서 최고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화성시가 경기도의 해수면의 80%를 차지하기도 하고 동탄의 최첨단의 새로운 도시가 있는가 하면 만여 개가 넘는 이런 중소기업이 산재되어 있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화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예요. 인구 증가율도 1위고 도시 경쟁률도 1위고 또 재정 자립도도 월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전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화성이 발전해가는 어떤 숙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문화의 힘이다. 문화를 갖고 우리가 화성의 시민들이 함께 정주하고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도 해수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해안 관광 벨트가 수도권 2천만 명의 휴지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실크로드의 관문인 당성을 통해서 애민정신과 효의 표본인 우리 정조대왕의 윤릉 건능 이런 역사, 지리적 조건, 자연적 환경 등등의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화성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갖고 정주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성시의회가 1991년 4월 15일 초대의회 개원 이후에 올해로 출범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화성시의회 의장으로서 기념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강장으로서 30년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소속을 만들어 주신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30년을 뒤돌아보면 제가 30년 중에 3분의 1인 10년의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나름 영광도스럽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30년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명, 또 책무를 가슴에 안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듭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화성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화성시의회가 앞으로도 좀 빈 곳은 채우고 좀 넘치는 것은 덜해가면서 좀 더 살아 숨쉬는 화성시의회로 거듭나도록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